안녕하십니까, 폴바이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엠플로우 전기자전거를 검색하다가 들어오셨을 거예요. 폴바이크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 이렇게 고급 완성차를 여태까지는 취급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제품들은 저희 쇼핑몰인데요. 뭐 키대, 브롬핏, CYC 모터 이런 키트, 일반 자전거에 모터를 달고 배터리를 장착하고 해서 전기 자전거로 변환시켜주는 키트, 요 키트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작한 지는 201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26년도니까 17년째 하고 있죠. 그래서 키트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알려진 업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고급 완성차는 처음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완성차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퀄리 스포츠라는 저가형 생활차처럼 생긴 이런 좀 저렴한 완성차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들라인이라고 한 4,500만 원 선에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중저가형 EMTB라고 할까요? 예, 이런 거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가형 자전거는 왜 안 했냐? 그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요. 키트에 비해서 특히나 저희가 취급하는 요 CYC 모터 요거를 이제 MTB에다가 많이들 장착하시는데 이거에 비해서 완성차가 굳이 뭐 출력이 센 것도 아니고 가격은 또 너무 비싸고 해서 취급을 안 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샵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메이저 수입사에서 유통하는 대리점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대형 수입사로부터 물건을 받기가 좀 수월하지도 않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요 엠플로우 DJI에서 만든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자전거죠. 그리고 요 프레임은 DJI에서 만든 자회사에서 개발했다고 해요. 이 자전거가 EMTB 시장에서 작년에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이게 처음 개발돼서 판매된 거는 재작년 24년인데 우리나라에 풀린 거는 25년도거든요. 그때 한참 뭐 아주 유명 브랜드보다 더 좋다 뭐 그런 소문을 듣고는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실물을 제가 봤어요. 누가 갖고 와가지고 이 동네에 한두 바퀴 돌았는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경험해본 어떤 모터보다도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이제 일반 자전거는 거의 취급을 안 하고 전기 쪽만 만지다 보니까 뭐 바팡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유행하던 허브 모터 또 보쉬 모터 처음 나왔을 때도 저희가 잠깐 취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메리다에 들어가는 시마노 모터, 뭐 야마하, 또 스페셜의 브로제 모터 여러 가지 다 경험을 해봤는데 이 엠플로우는 진짜 외계인 고문에서 만들었다 그러죠. 우스갯소리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조그만 모터가 뭐 힘이 좋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는 느낌이 이렇게 페달 굴렸을 때 스무스하면서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작동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정말 취급해 볼만하다. 비싼 값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보다가 수입사인 스포츠온 55에다가 연락을 했죠. 우리도 좀 취급을 하고 싶다. 보통 이럴 때는 이제 근처에 대리점이 있냐 없냐부터 따지고 또 매장 크기가 얼마나 되냐 뭐 이런저런 좀 조건들이 좀 까다로워요. 초도 물량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여간 뭐 영업사원하고 만나가지고 잘 얘기가 돼서 취급을 하게 됐어요. 취급하게 된 이유와 폴바이크의 간단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출시되는 라인업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어요. 엠플로우 PX 카본 프로 E, 또 PX 카본 스탠다드 E, PR 카본도 프로와 스탠다드. 뒤에 2개는 앞에 2개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낮을 거라고 합니다. 앞에 2개 중에서 비싼 거는 1,420만원, 좀 저렴한 거는 1,010만원. 이게 원래는 1,580인가 그랬는데 가격이 조금 내렸죠. 우리나라 수입사에서 내린 거는 아니고 DJI 본사에서 가격을 좀 낮추자 그래서 이렇게 낮췄다고 합니다. 수입 가격 자체가 낮아졌겠죠.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유튜브 영상이 떡하니 떠 있고, 뭐 앰플로에 관해서 유튜브 많이들 보셨을 텐데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는 거는 그렇고, 전기 키트를 오랫동안 취급한 제 입장에서 이 모터와 배터리 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 그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생김새가 대박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전기 자전거인지 모를 거예요. 그냥 일반 MTB, 풀샥 MTB랑 외형은 거의 흡사해요. 모터가 너무 작고 배터리도 아주 가늘죠. 작년에 수입했던 M1 모터가 들어가 있던 모델, 그거는 이제 모델명은 PL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모터가 M2, M2S로 업그레이드 됐고 모델명은 PX와 PR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엔듀로 쪽에 가깝다. 좀 이렇게 강력한 라이딩이라 그럴까? 트레일 쪽에서 뭐 엔듀로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터 파워가 더 세지고, 무게는 그대로 20kg. 릴라이어빌리티, 이건 뭐 내구성이란 뜻인가요? 네. 배터리는 700Wh. 그리고 작년 모델을 제가 처음 보고서 놀랬던 게 모터가 너무 작아서, 모터를 이제 뚜껑을 살짝 열어봤거든요. 안에를 좀 보고 싶어서 뚜껑을 열어봤는데 모터가 정말 작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배터리도 36V고, 보통 고출력 모터들은 크기부터 좀 크고 배터리는 48V를 쓰거든요. 근데 36V에 저렇게 조그만 모터가 어떻게 힘이 셀까? 참 DJI 대단하다, 이 중국 대단하다 그랬어요. 보통 중국산 하면은 그냥 싼 맛에 끝마무리가 좀 이렇게 허접해도 이건 싸니까 다 용서하고 쓰잖아요. 근데 얘는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초기 버전만 해도 그렇게 대단했는데 거기서 더 발전했다는 게 아주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150Nm, 이거 엄청난 거예요. 거기다가 20kg. 보통 메이저 브랜드 완성차들은 23에서 뭐 25kg 정도 나오고, 또 경량화 모델로 나온 것들이 요 정도 무게예요. 18에서 한 20kg. 근데 그런 것들은 배터리 용량도 작고 모터도 작아서 파워가 약해요. 근데 얘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스펙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뭐 카본 프레임은 당연한 거고, 몬스톤 그레이, 이건 색상인데 요게 색상이 회색 비스무리한데, 그 들리는 얘기로는 그 스포츠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뭐 비싼 스포츠카 그거랑 색깔이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40가지로 조절 가능한 지오메트리 구성, 이것도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리고 27.5, 29 리어휠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은 뒤에가 27.5, 앞에는 29에서 멀렛 세팅으로 나온대요. 그리고 이바이크 시스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비녹스, 이 DJI에서 만든 모터의 이름이에요. 아비녹스 M2S. 작년 그러니까 초기 버전은 M1, 요거는 M2로 되면서 S가 또 붙었어요. 전격 토크가 130Nm, 최대 150Nm. 그러니까 전격과 최대의 차이는 뭐냐면, 전격은 계속해서 이 힘을 쓸 수 있는 거고, 최대는 잠깐 동안. 스펙을 읽어보니까 150Nm를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대 1분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산악 라이딩, 도로 라이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 150까지 쓸 일도 별로 없어요. 한 130이면 차라리 떡을 쳐. 그리고 2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있고, 통합 배터리는 700W. 또 무선 컨트롤러. 무선 컨트롤러는 이제 핸들바에 있는 그 버튼 말하는 걸 거예요. 뭐 단계 올렸다 내렸다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이거죠. 고속 충전기. 12A. 이 부분은 이것도 대단한 건데, 이 뒤에서 그 배터리 나올 때 따로 설명드릴게요. 요 700W, 작년 모델은 800W였는데 올해는 700W, 정확히는 와트 아워죠. 이 용량이니까 800Wh에서 700Wh로 용량이 줄었어요. 요것도 왜 줄었을까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어샥, 뭐 포크, 이 샥이 전부 폭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샥만, 이 아포크 폭스 36,
요 포크 가격만 새 거 기준으로 한 180, 190 정도 해요. 요거를 이제 비교를 좀 해보자고요. 요 비싼 거 1420만 원짜리와 1010만 원짜리 요 두 개를 비교하면서 뭐가 다른지. 프레임은 똑같을 건데 부품 등급이 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생각이 20만 원과 10만 원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소비자들한테 이만큼 깎아달라는 얘기인가? 애매하잖아. 이거 1400도 아니고 1450도 아니고, 그죠? 두 개의 스펙을 상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운데가 이제 9분이고 왼쪽은 1420만원짜리, 오른쪽은 1110만원짜리.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프레임은 다 똑같아요. 똑같고 색깔만 다릅니다. 비싼 건 몬스톤 그레이, 싼 거는 팬텀 블랙. 그리고 두 번째 이바이크 시스템,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리어샥, 리어샥과 포크는 약간 차이가 나죠. 둘 다 폭스샥인데 왼쪽 게 조금 고급일 거예요. 하지만 트래블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동계에서도 살짝 차이가 나요. 왼쪽은 스램 X0, 오른쪽은 스램 S1000. 그리고 체인링은 뭐 똑같이 38T고요. 그리고 카세트도 10T부터 52T까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전력 공급. 아비녹스 M2 시리즈 전자식 뒷변속기 전원 케이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선, 전자식 무선 변속기란 말이에요. 무선 변속기에는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램 드레일러 뒤에 보면은 배터리를 딱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 모터용 배터리에서 전원을 따와가지고 그 전기를 같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따로 살려면 뭐 20몇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마구라 구스타브 프로, 영업사원 얘기로는 마구라 중에 최상급 브레이크가 들어있다. 그리고 고가형과 저가형이 브레이크는 똑같은 걸 쓴다. 로터는 203mm, 두께는 2.5mm. 그리고 휠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왼쪽은 여기 카본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합금, 알루미늄이겠지. 그리고 튜블리스 레디. 튜블리스가 기본 장착된 건 아니고 튜블리스 작업을 할 수 있는 림이다. 튜블리스가 되는 림이 있고 안 되는 림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허브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똑같겠지.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그 다음에 핸들바도 핸들바에서도 차이가 나는구나. 왼쪽 거는 카본이고 오른쪽 거는 알로이, 알루미늄이에요. 그립은 기본 싸구려 그립 들어있으려나요? 스템도 똑같아. 안장은 다르네. 안장은 왼쪽이 티타늄 안장, 오른쪽이 마운틴 안장. 티타늄, 이게 안장 레일이 티타늄으로 돼 있나 봅니다. 티타늄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싸겠지. 그리고 드로퍼 포스트, 이것도 똑같죠. 액세서리, 전조등. 이게 전조등은 참 짚고 넘어가야 돼. 이 전조등도 따로 사면 뭐 20몇만 원이라는데 굉장히 멋지게 생겼어요. 이 전조등이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왼쪽 오른쪽 다 똑같이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짜잘하게 뭐 좀 다른가? 클리어 프레임 보호 필름. 보호 필름이 기본으로 붙어 있나 본데요, 얘네들은? 네, 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자고요. 슬림하면서 가벼워서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보통 이런 문구들은 그냥 멋지게 하느라고 막 미사여구 쓰면서 이렇게 써놓는데 얘네는 진짜예요. 슬림하면서, 그러니까 전기자전거 유저들이 바라는 대부분의 희망사항을 구현했다고 할까요? 가벼우면서 전기자전거 티가 안 나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파워는 강력했으면 좋겠다. 어불성설이긴 한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다 만족시켜 놨어요. 무게를 20kg까지 낮춰 손쉽고 자신있게 제어할 수 있다. 컬러는 영롱한 빛과 근데 이거는 넘어가고, 컬러가 영롱한가 보죠? 세련되고 민첩하게 완벽한 제어. 그리고 디자인이 진짜 잘 빠졌어. 되게 매끈하다 그럴까? 이게 전혀 중국산스럽지가 않아요. 이 마대스럽지가 않고 아주
자전거 최선진국에서 대단한 기술자들이, 대단한 디자이너들이 달라붙어서 만든 그런 자전거 같이 생겼어. 자, 그리고 또 희한한 게 헤드 튜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대요. 헤드 튜브가, 그러니까 그 앞바퀴 포크가 좀 수직으로 서 있을수록 트레일이나 뭐 하드테일에 가깝고 누워 있을수록 다운힐에 가까운데, 이거는 그걸 조절할 수가 있답니다.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0.5, 0, 0.5, 플러스 1, 뭐 이렇게 5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데, 이 그림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헤드셋 부품들을 뭐 180도 돌리면은 이게 각도가 바뀌는 건지, 이거는 실물을 봐야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버튼 브라켓 높이, 그리고 체인 스테이 길이, 여기 있는 조그만 부품들을 180도 돌려 꽂으면 길이와 지오메트리가 조금씩 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뭐 나는 좀 공격적으로 타야겠다, 그럼 그에 맞게 바꿀 수도 있고, 나는 좀 트레일에 가깝게 타고 싶어, 뭐 그러면 또 조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바꾸면서 뭐 29인치 휠도 쓸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지형도 정복하는 다재다능한 지오메트리. 이게 과장 광고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이게 대단합니다. 서스펜션 뭐 장착돼 있고, 드로퍼 포스트. 드로퍼 포스트가 이제 뭐냐면 그 가변식 포스트. 핸들바에서 버튼 딱 누르고 몸무게 실어서 누르면 아래로 쭉 내려가잖아요. 또 엉덩이 들고 버튼 누르면 탁 하고 올라가고. 그것도 무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선, 변속기도 무선, 그리고 모터 컨트롤하는 버튼들도 죄다 무선. 그러니까 브레이크 빼고는 전부 다 무선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어 디스플레이, 뭐 계기판 말하는 거죠. 이게 또 무려 터치 스크린을 지원한다고 해요. 앰플로 콕핏, 전매 특허라 할 만한 매우 넓은 핸들바와 짧은 스템 덕분에 코너링 라인을 한층 더 정확하고 날카롭게 잡아줍니다. 이 스템이 짧으면 짧을수록 움직임이 좋다,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브레이크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구라 최상급이 들어있고, 드라이브 유닛, 요게 대박이죠. 이게 대박입니다. 전세계 EMTB 시장을 아마 이 모터가 싹 다 잡아먹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강력한 파워, 부드러운 어시스트. 이거는 타봐야 알아요. 강력한 거하고 부드러운 거하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게 뭔 소리야. 요거는 산에서 아주 울퉁불퉁한 험로를 올라가다 보면 이게 그 뜻이구나 하고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소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모델, 초기 모델도 소음이 없었는데 그거를 더 낮췄대요. 아니 원래 소음이 없었는데 뭘 더 낮춰. 이 45dB이면 거의 뭐 그냥 무소음이거든요. 참 신기해요, 이 모터가. 1세대와 비교해서 전력 밀도가 45.9%, 토크 밀도는 21.6% 증가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배터리를 볼게요. 배터리가 맞춤형 셀, 더 높은 출력. 이게 뭔 뜻이냐면, 여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18650이라는 셀을 썼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21700이라는 셀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18650에서는 18mm, 이 원통의 굵기가 18mm고 높이가 65mm다. 그래서 18650이고, 21700은 지름이 21mm, 높이가 70mm. 그래서 21700이에요. 근데 앰플로우에 들어간 배터리는 걔네들이 아니고, 제미나이에 물어본 거예요. 4680 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4680이라면 뭐냐면 지름이 46mm, 높이가 80mm. 그래서 커진 게 뭐가 좋냐면 테슬라가 2020년 배터리 대회에 처음 공개한 4680 셀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핵심 규격이랍니다. 테슬라에서 처음 적용했나봐요. 지름 46mm, 높이 80mm의 거대한 원통형 구조. 거대하다는 것은 기존 셀에 비해서 거대하다는 거죠. 21700 셀 대비 에너지 용량이 5배, 출력은 6배 높습니다. 당연히 부피와 무게가 커서 그런 건데, 그거에 비해서도 많이 세졌다는 뜻입니다.
또 핵심 혁신 기술, 단순히 크기만 키운 것이 아니라 대형 셀의 고질적인 문제인 열 발생과 생산 효율을 잡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길게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현재 전기자전거에 쓰는 셀보다 1세대 더 발전된 셀이다. 리튬이온이긴 리튬이온인데 더 발전된 최신 셀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전기자전거 시장에서는 앰플로우가 처음으로 이 셀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듯이 뚱뚱한 게 들어가 있죠. 뚱뚱한 게 36V니까 10의 배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0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80mm니까 10개면은 80cm가 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터리 셀, 순수하게 배터리 셀 높이가 중간에 절연지하고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조금 한 85cm 뭐 그 정도 되겠죠. 하여간 이 뚱뚱한 4680 셀이 10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 이 1세대에서는 800Wh였는데 이번에는 700Wh로 버전업 되면서 오히려 용량이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용량이 줄었어? 제가 예상하기로 모터의 출력을 높이면서 이 배터리 셀을 아마도 고출력 셀을 썼을 겁니다. 우리 이쪽 용어로 고방전이라 그러는데 펀치력이라 그러거든요. 자기 용량의 몇 배의 파워를 낼 수 있냐, 그 방전율이라 그러는데 방전율이 세면 셀수록 고출력 모터에 적합해요. 그래서 모터 출력이 높아지면서 아마 고방전 셀을 썼을 것이고 방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량은 반대급부로 살짝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800Wh에 들어가는 셀의 무게와 부피는 똑같겠지만 용량은 살짝 줄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고출력 모터를 원활하게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생산 단가가 800Wh보다 더 비쌀 거예요. 고방전 셀은 좀 비싸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요 뒤에 H 붙어 있잖아요. 700W가 아니라 700Wh라고 읽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700W는 실시간의 전력량이고 Wh는 용량, 자동차로 치면 기름 탱크의 크기. 이거 H가 붙으면 용량이고 H가 없으면 그때 흘러가는 실시간 전기량이에요. 강력한 주행거리, 맞춤형 배터리셀, 여기 얘기가 나오네. 가벼운 무게와 콤팩트한 크기, 뛰어난 성능의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계속 놀라운데 이 충전기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충전기를 내가 실물을 봤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48V 4A 정도 되는 충전기랑 크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냉각팬도 없어. 보통 급속 충전기라고 하면 7A나 뭐 8A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열을 식히느라고 윙 하고 이게 여기 바람개비가 내장되어 있어서 팬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얘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12A 508W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충전기로 12A짜리를 보면 크기도 굉장히 크고 이거에 한 적어도 2배 아니면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에다가 윙 하고 냉각팬 돌아가고 그러는데 얘는 조그마면서 냉각팬도 없어. 여기서도 이제 충전기에는 H가 없고 그냥 12A죠. 여기도 와트 아워가 아니라 그냥 와트죠. 508W. 충전기에 H가 없는 이유는 이거는 용량이 아니라 들어가는 실시간 양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508W가 왜 12A야? 이거 이상하죠?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앰플로우에는 36V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36V는 공칭 전압이고 만충 전압은 42V예요. 그래서 508W라는 거는 508 나누기 36을 하는 게 아니라 42를 해서 그러면 12.09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2A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압과 전류로 표시하면 508W 충전기는 42V 12A 충전기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1시간에 12A 또는 와트로 508Wh의 용량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비싼 완성차에 제공되는 충전기가 4A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 3배 고속 충전. 다른 회사 충전기보다 우리는 3배가 빠르다. 그 뜻입니다. 0%에서 80%까지는 약 1시간 16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700W라 그랬잖아요. 700Wh 배터리인데 1시간에 508Wh가 들어가니까 그걸 비례식으로 계산해 보면 508 곱하기 100 나누기 700 하면 0.72 1시간에 72%가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0%에서 80%까지 1시간 16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시간 16분에 80% 하지 말고 1시간에 72%가 들어가. 대단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근데 0%에서 100%까지는 왜 1시간 46분이나 걸릴까요? 왜냐면 뒤로 갈수록 충전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막 80%, 85, 90% 가면 그때는 12A로 못 집어넣어요. 12A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집어넣다가는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흔히 전기자전거 키트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래요. 소비자들한테 이제 고속 충전기 판매할 때는 이거 진짜 급할 때만 쓰시고 평소에는 완속 충전기 뭐 3A나 4A 쓰세요. 이 7, 8A짜리 급속은 자주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을 줄어들게 합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80%까지는 12A로 밀어 넣어요. 왜냐면 완전히 배가 고픈 상태, 텅 비어있는 배터리에는 초반에는 고속으로 막 집어넣어도 괜찮아. 근데 80%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속도로 계속 집어넣다가 배터리 수명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아이디어고 대단한 기술이에요. 여태까지 전기자전거 쪽에서 아무도 이런 짓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보조 배터리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보조 배터리가 바로 또 나오죠. 듀얼 배터리 확장 탈착식 배터리. 배터리를 여기다가 프레임 내부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대요. 이거는 지금은 없고 올 가을이나 뭐 연말 되면은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거의 용량도 작지 않아요. 600Wh. 기본 배터리보다 조금 작죠. 그게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조금 작은 글씨로 크기 제약으로 인해 아비녹스 RS600 배터리는 앰플로브 PX 시리즈의 X라지 및 2X라지 모델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프레임이 작으면 요게 안 들어. 요 끝부분이 닿나봐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간다. 그래서 X라지를 쓰려면 최소한 신장이 한 180cm 이상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뭐 젊은 애들은 그렇게 크지만 대부분 30, 40대 이상만 돼도 180 이상이 많지 않죠? 미디움이나 라지 사이즈가 주로 팔릴 텐데 이거는 못 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꼭 여기다 넣지 않고 이 다운튜브 아래에다가 위에 가서 다시 볼게요. 여기다가 장착을 하면 어떨까? 이 장착을 할 수만 있다면 앞시약이 쑥 들어갔을 때 이 앞바퀴 타이어하고 이 부분이 부딪힐 위험은 있겠죠. 그래서 그 험한 라이딩을 할 때는 좀 아니더라도 그냥 가벼운 임도나 장거리 투어 갈 때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봐요. 이건 예상이고 여기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또 나와봐야 알아. 그리고 스페셜이나 뭐 메리다나 보시나 이런 원형차에다가 보조 배터리 작업들 많이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보조 배터리 작업을 하려면 모터와 순정 배터리 사이에 케이블을 끊고 그 사이에 뭐 다이오드를 달거나 뭐 이런 짓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아시죠? 워런티가 무효가 됩니다. AS를 안 해줘요. 무상 AS는 물론이고 유상 AS도 안 돼요. 그래서 보증기간 끝났는데 뭐 그렇게 하고 다들 하기는 하는데 이 앰플로우는 제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챗 GPT보다 제미나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미나이의 이 보조 배터리에 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이 제미나이 같은 AI는 전 세계 인터넷과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을 다 지가 학습해가지고 지 머릿속에 넣고 있잖아요. 제미나이가 하는 말이 이 엠플로우 아비녹스 모터는 사제 배터리를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 신호가 본사 서버에 전송이 된다. 그 즉시 워런티는 무효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위험이 있대요.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고속은 초고속 충전, 이게 맞아요. 초고속 충전이 되고 또 요 탈착식 듀얼 배터리 확장이 나올 테니까 굳이 사제 배터리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도 사제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만 볼라바이크닷컴이라는 스페인 회사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지금 벨디로가 보이는데, 여기서는 보쉬, 브로제, 시마노, 야마하 각종 모터들의 보조 배터리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앰플로우는 없는데 내리다 보니까 앰플로우도 있어요. 여기 있죠. 익스텐더 호라이즌, 에비녹스, DJI. 이걸 누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쁘게 생겼죠. 충전 단자에다가 꼽는 방식이에요. 여기 DJI에서 나오는 정품 보조 배터리도 똑같죠. 충전 단자에다가 꽂는 방식이죠.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용량이 좀 작아. 252Wh. 너무 작죠. 그래서 더 찾아보니까 용량이 큰 놈도 있더라고요. 예, 여기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거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방 형태로 돼 있어요. 가방 형태로 돼 있는데 252Wh도 있지만 그 밑에 425Wh. 이 정도면은 용량이 충분하죠. 순정과 이거를 합치면은 1000Wh가 넘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배터리를 사용하면은 뭐 어디 선을 자르거나 뭐 건드리는 거 없이 보조 배터리 장착이 되는데, 이 회사가 DJI와 협약을 맺고 뭐 허락받고 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여기랑 뭐 연락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요 충전 케이블, 요 단자도 아마 DJI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을 텐데,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다가 이메일도 보내고 뭐 연락을 해볼 생각이긴 해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배터리 상태, 배터리 관리. 배터리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최적화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터치 스크린이고, 또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나봐요. 화면이 조그만 관계로 지도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 뭐 150m 가서 좌회전, 100m 가서 우회전,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된답니다. 근데 이거는 쓸 일은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핸드폰 화면 보는 게 훨씬 낫지. 뭐 이걸 쓰겠어? 그리고 스마트한 심박수 관리. 그 가민 사용자들이 이제 뭐 운동할 때 내가 심박수가 뭐 어쩌고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되나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관심 없지만 뭐 이런 기능도 있다 이거죠. 스마트한 동반자, 프리미엄 설계, 타협 없는 성능, 서스펜션, 브레이크. 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원래 세팅, 품질 보증, 완성 경험, 엄격한 테스트, 다채널 서비스. 여기 전조등 있네. 전조등도 되게 멋지게 생겼죠? 안전한 유지관리 모드. 자, 이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AS. 전기 자전거는 뭐 일반 자전거도 그렇지만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전기 자전거는 특히나 AS가 상당히 매우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고장나서 만약 모터가 바보가 됐거나 배터리가 바보가 됐다,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비싼 자전거 그냥 쓰레기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키트 판매를 하니까 키트는 뭐 3년, 4년, 심지어는 막 10년 지난 것도 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든
돌아가게 해드립니다. 정 안 될 경우에는 보상 판매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부품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저희가 수입하는 게 아니라 수입사를 통해서 받으니까 DJI가 수입사에게 부품을 공급하고 그 부품을 받아서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원활하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고장이 안 나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DJI가 여태까지 하는 짓으로 봐서는 다른 메이저 업체랑은 좀 다를 것 같아. 얘네들은 부품 공급을 나중에 뭐 몇 년이 지나도 잘 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봐요. 워런티 기간 지났으니까 이거 뭐 고장나는 거 고치보다 그냥 새 거 사세요, 뭐 100몇십만 원입니다, 이런 거 사실 싫잖아요. 조금만 뭐 베어링 하나 고장났는데 뭐 회로만 바꾸면 되는데 모터를 새로 사? 그건 아니죠. 자, AS 부분 뭐 제가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드는 모터도 아니지만 저의 희망사항을 말씀드려 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 지금 밤 9시가 넘어서 10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왜 이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올릴까요? 다름이 아니오라 1차 물량은 이제 막 들어와서 전국 대리점에 나가고 있답니다. 근데 2차 물량에 선주문을 받고 있대요. 오늘은 날짜가 26년 4월 24일 금요일 밤이고요. 선주문을 다음 주 월요일 27일인가? 27일까지 선주문 수량을 알려달랍니다. 오늘 와가지고 특약점 하세요 하더니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3일 뒤에 초도 물량 알려달래요. 그래서 이거 몇 개가 팔릴지 어떻게 알아? 이 돈도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주문을 받고자 이렇게 소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다가 선주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오셔서 폴바이크를 믿고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폴바이크는 2010년부터 전기 자전거, 전기 키트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예요. 위치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